안녕하십니까? 귀농신사입니다. 2010년 6월 현업에서 은퇴하고 곧바로 흑염소 사육을 시작한 15년차 귀농인입니다. 흑염소 사육을 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지만 미래에 갖추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귀농을 결심한 2009년부터 다양한 축종을 조사했습니다. 한우 사육을 비롯해서 낙농, 돼지, 오리와 닭, 그리고 사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린 시절에 집에서 두세 마리 키우던 염소가 생각되기에 이릅니다. 물론 흑염소인데 보양식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좋다는 인식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흑염소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흑염소 사육의 산업화가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 흑염소가 가진 특성 등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흑염소는 질병에 강하다는 점. 둘째,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 셋째, 전통적 보양식이라는 점. 넷째, 농산 부산물 사료화가 가능하다는 점. 다섯째, 축사의 다양성. 여섯째, 노동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일곱째, 선도농가 진입이 용이하다는 점 등입니다. 개고기의 소비가 갈수록 퇴보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이를 대체하는 보양식은 흑염소라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흑염소 고기는 약알칼리성, 저칼로리 식품이라는 것 외에도 지방 함량은 소고기의 6분의 1, 돼지고기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지만 단백질 함량은 소고기 및 돼지고기와 비슷합니다. 특히 본초 연이에 양품종 중에서도 흑염소 고기의 약효가 가장 높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흑염소를 사육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2010년 6월 말로 현업에서 은퇴하고 7월부터 본격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육장 부지 정비에 이어 사육시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흑염소 모축 25두 종모 1두로 흑염소 사육은 시작되었습니다. 모축 25두, 즉 너무 적은 두수로 시작한 것은 흑염소 농장의 확장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경험도 없고 흑염소 사육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은 숫자로 시작한 것인데 이것이 패착이었던 것이죠. 우선 흑염소가 늘어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두었습니다. 300두를 1차 목표로 시작했지만 4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흑염소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면서 부족한 축사를 신설하는 등 투자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염소를 출하해서 획득되는 소득은 사료값 보충에도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흑염소는 번식이 잘 되는 가축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흑염소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랬습니다. 특히 자축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산을 하거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폐사하는 등 어려움이었죠. 태어난 염소를 살리는 것이 농장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결론은 자축 관리에 갖은 노력을 기울이게 했습니다. 2012년 심근경색에 이어 2019년 무릎 부상, 그리고 2011년 사다리에서 낙상하는 사고로 척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400두에 달하던 흑염소 사육은 그 이후 대폭 줄여 지금은 150두 전후를 제한두수로 설정하고 운영 중입니다. 건강 문제로 흑염소 사육을 접을까도 생각했습니다만 노동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육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흑염소 사육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야생인 흑염소는 잘 먹고 잘 큽니다. 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적어도 모축 50두 이상으로 시작하면 적절한 시기에 소득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흑염소 사육을 권면하는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효율성이 높은 시설만 갖춘다면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습니다.
흑염소 가격 폭락을 우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비시장의 확대가 지속될 것이므로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반면에 흑염소 사육을 위한 신규 농가 진입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축사 조건에 갖은 규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축사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